이제 크로드 코어크 때문에 요새 이제 세상이 굉장히 어수선하죠. 소프트웨어를 붕괴시킨다 어쩐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중에 좀 의미 있는 보고서가 하나 나왔죠. 시트리니 보고서라고 해서 2028년도에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생성형 AI가 과연 기회인지 재앙인지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들 긴장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좀 소개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대응, 그리고 크로드 코어크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보고서를 좀 보면 AI가 똑똑해질수록 인간은 행복할까 아니면 재앙에 빠질까, 이런 화두를 던졌죠. 사실 이제 요즘 그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뭐 현대자동차에서도 뭐 로봇이 들어오는 걸 뭐 노조에서 막는다 어떤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게 진짜 우리가 과거의 책으로만 봤거나 아니면 영화나 드라마에서 봤던 내용들이 진짜 우리 곁에 되게 다가와 있다는 걸 느껴요. 미국의 거시경제 지표가 발표났던, 아마 그때랑 거의 동일한 시기에 발표됐죠. 그래서 시트리니 리서치에서 발표한 2028 글로벌 지능 위기라는 보고서인데요. 요거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마 언론이나 신문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저는 이제 조선일보에서 이걸 되게 비중 있게 다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문은 우리 본문에다가 링크를 하나 달아 놓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한 3가지 단계로 설명을 해요. 2026년부터 2027년, 그러니까 올해부터 내년까지죠. 이때는 마찰이 사라진 경제라고 하면서 중개산업이 붕괴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효율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되게 관심을 받았는데, 이제 좀 뭐 직접 코딩을 할 수 있는 게 열렸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크로드 코어크 살짝 보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뭐 커서 AI라든가 이게 뭔가 이게 프롬프트를 활용해서 뭐 프로그램을 짜는 게 AI들이 이제 대거 들어옴으로 인해서 비전문가들도 요즘 바이브 코딩이라고 해서 코딩을 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스 업체들이 몰락을 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냥 개인이 직접 만들어도 되는데 굳이 뭐 그런 업체들한테 요청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산업이 붕괴한다, 이런 이제 보도가 굉장히 크게 났었잖아요. 이제 에이전틱 코딩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굳이 비싼 기업들의 이런 솔루션을 쓸 필요 없이 직접 코딩을 할 수 있을 만큼 수준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개 수수료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최근에 갤럭시 26 언팩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냥 스마트폰으로 택시를 부르죠. 예전엔 카카오톡 앱으로 카카오 택시를 불러가지고 호출을 했었는데, 그냥 AI한테 부르면 근처에 있는 택시를 잡아줘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뭐 카카오톡이랑 연동돼서 카카오 택시를 부르거나 뭐 연결된 서비스랑 연결이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굳이 그 중개 수수료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했던 플랫폼들이 수수료가 점점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에 수렴해서 심지어 과다 경쟁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AI가 촉발시킨 과다 경쟁인데요. 이 보고서에서 이제 주로 내세웠던 분야들이 이런 거예요. 부동산이나 보험 같은 거. AI가 24시간 최적의 매물을 막 찾아주잖아요. 그래서 그 수수료가 계속 떨어진다. 그다음에 배달, 플랫폼 이런 것들, 네, 수십 개의 앱들을 동시에 가격 비교를 해주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그 사람들이 돌아다닐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금융 같은 거요. 카드 수수료 같은 거 절세하고 아끼고 뭐 그러기 위해서 AI가 다 분석을 해주면 사람들이 진짜로 이제 검색을 떠나서 발품조차 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자카드나 마스터카드 같은 회사들은 이제 실적이 굉장히 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예요. 2027년, 28년인데요. 지능의 희소성이 사라진 시대의 화이트 칼라의 위기라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이제 좀 새로운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고스트 GDP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생산력이 폭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공장에서 많은 양의 물건이 만들어지는데 그 기계들이 퇴근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많이 만들어진 것만큼 소비할 돈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계들은 월급을 받아도 쇼핑을 하거나 커피를 마시지 않잖아요. 이걸 고스트 GDP라고 부르더라고요. 굉장히 저는 좀 무서웠어요. 2027년 하반기쯤 되면 미국의 초기 실업수당 이 건수가 48.7만 건으로 굉장히 폭등해서 시장이 패닉에 빠진다고 합니다. 이유는 AI 성능이 개선됐기 때문에 기업의 비용이 절감이 됐고, 이게 대량 해고로 이어지는 거죠. 해고한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들은 AI한테 재투자를 하고요. 더 강력한 AI가 더 많은 사람들을 해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내용은 이 보고서가 처음은 아니에요. 샘 올트만이 그전부터 기본소득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AI를 만들어서 세상을 부흥시키면 그 AI가 번 돈으로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을 줄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나오는 이슈들을 보면 그 구글이라든가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렇게 대형 회사들이 뭐 애플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자기네가 직접 작은 소프트웨어도 거느리려고 막 하고 있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뭐 직접 AI 가지고 있는데 AI 회사들과 공생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작은 회사들보다 더 좋은 걸 막 만들어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버티컬이라고 해서 밑에 최 밑에 있는 회사들은 최상위 포식자가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샘 올트만은 아마 그 기본소득이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오픈 AI가 운영하는 챗GPT를 더 많이 활용하게 되면 그걸로 남는 이득을 가지고 좀 부족한 사람들, 실직자들한테 기본소득을 주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미나이 때문에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챗GPT죠. 예, 챗GPT 요즘 사용을 해보면 성능이 예전 같지 못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버전을 너무 빨리 업그레이드 하다 보니까 한국어도 되게 잘 안 되죠. 네, 다른 AI랑 비교했을 때 영어식 그 단어를 직접 구사하는 비율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예전에 챗GPT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글이 요즘같이 제미나이 가지고 융단 폭격을 하면 일단 오픈 AI가 상장하는 건 점점 더 멀어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챗GPT가 고용했던 사람들 역시 기본소득에 의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기는 거죠. 누구의 기본소득이요? 구글의 기본소득이 되겠죠. 실제로 이 보고서에서는 점점 AI가 강해질수록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들의 몸값이 10분의 1로 줄어든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기본소득으로 연명을 해야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세상이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3단계는 금융 연쇄 반응과 시스템의 붕괴예요. 모기지가 연체가 되는 거예요. 화이트 칼라 소속 사람들의 이 소득이 감소하면서 주택 시장이 먼저 붕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금융권에 부실이 쌓이는 거죠. 그다음에 정부가 세수가 안 거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벌 수가 없으니까 세수도 안 거치죠.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합니다. 특히 이제 테크 중심의 도시인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8에서 11% 하락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산 가치로 인한 소비가 위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AI 세금 막 이런 걸로 도입을 해 가지고 이직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전환경제법 이런 것도 도입을 하는데 이걸로는 몰락해 가는 사회를 부양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마무리는 이렇게 돼요. AI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부터 주의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할 것이다. 이런 경고 메시지로 끝이 나죠. 그러면서 이제 보고서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세 가지를 정리를 합니다. 생산성은 오르는데 소비는 준다. 근데 기계는 소비하지 않으니까요. 그다음에 화이트 칼라의 재정의예요. 고학력 전문직의 화이트 칼라는 이제 AI로 다 대체되고요. 인간적인 연결과 공감이 필요한 그런 직업들이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이게 비슷한 시기에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의사들이요 50% 넘게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의 의사는 다 챗GPT 같은 걸로 그 진단을 검토한대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의사들은 오히려 뒤처지고 AI가 의료 분야까지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클로드 코워크에서 보면 이 법률 검토 같은 것도 충분히 하게끔 돼 있어요. 웬만한 그런 검토 같은 것들은 AI가 폴더에 들어와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그것도 일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회가 계약이 되는 거예요. 노동소득이 아니라 AI가 벌어들인 소득을 받는 그렇게 연명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라는 거죠. 네. 다행히 인제 그 마지막엔 이런 얘기로 끝나요. 이 보고서는 2028년의 디스토피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직 2026년이기 때문에 2년간의 시간이 있다. 이때 바짝 긴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어떠세요?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에요. 그죠? 이것 때문에 인제 주가가 막 폭락하고 막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되고 지금 난리가 났었단 말이에요. 근데 인제 비슷한 시기에 다시 또 클로드 코워크에서는 이제 소프트웨어들과 인제 연결을 하는 커넥팅 서비스를 강화해서 그런 소프트웨어와 동반자로 상생하겠다. 이렇게 다시 또 완화해서 발표하긴 했어요. 근데 앞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보고서는 여기서 끝났고요. 어 이런 류의 책들이 굉장히 많죠. 유발 하라리의 넥서스 같은 책, 그다음에 장강명 씨의 먼저 온 미래인가요? 뭐 이런 책이 있었어요.
바둑으로 붕괴된 산업, 바둑계가 완전히 알파고 때문에 붕괴된 이후에 이제 뭐 소설가들이란 소설 작업이라든가 창작 쪽에서도 AI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를 잃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지금 막 현실화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 생각에 이제 이걸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요 세 가지로 한번 제가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결국은 키워드는 이거더라고요. 평생 배워야 되는 거. 예. 그다음에 AI와의 협력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차원에서는 이 스킬을 굉장히 많이 습득을 해야 돼요. 다행히도 요즘은 책도 많고 또 유튜브에도 이런 내용들이 많지요. 그래서 새로 나온 내용이라 하면 아마 조금 더 찾아서 이렇게 조금 내용들을 살펴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업 차원에서는 이 재교육을 끊임없이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는 화이트 칼라들만 이런 AI를 썼다면 지금은 거의 모든 직종에서 이런 걸 좀 알아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제가 뭐 어떤 모 기업에 갔더니 그 회사에서는 아예 TF팀으로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렇게 TF를 조직을 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저는 다 연구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약 관련된 쪽이었는데, 근데 아니고 뭐 총무팀도 있고 뭐 무역팀도 있고 진짜 연구랑 상관없을 것 같은 팀에서도 다 모였더라고요. 그렇게 좀 AI를 어떻게 우리가 공격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정부 차원에서의 대응도 중요하죠. 이번 정부에서는 가만히 보면 뭐 AI 3강 도약 이런 공약들을 발표하면서 AI를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이를 위해서 이제 실업과 관련된 거, 관련된 뭐 이직자들, 그리고 요즘 AI 때문에 신입사원을 안 뽑는다고 그러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재교육을 시켜서 기업에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 것인지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대학이 이건 꽤 됐죠. 대학에서 자기 전공을 가지고 취직하는 시대는 좀 지났죠. 더구나 이런 AI는요, 굉장히 빨리 발전을 하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 때만 해도 이게 알파 세대에는 태어났을 때부터 핸드폰이 있고 뭐 모바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AI는 그네들도 없었던 게 지금 막 배워야 되는 시기로 바뀌었어요. 그죠? 어. 그러니까 과거에 컴퓨터가 처음 생겼을 때 또는 모바일 폰이 처음 생겼을 때 이후에 한 20년 만에 진짜 세계적으로 되게 긴장이 극도화된 이런 시기인 것 같아요. 예전에 여러분 벅스뮤직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벅스뮤직이 지금은 그래도 음원 유통의 최강자가 됐는데, 처음에 이 벅스뮤직은 음악을 CD를 MP3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인터넷에 연결해 가지고 무료로 스트리밍을 해 주는 서비스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주수익은 광고 수익이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 뭐 음반 회사들이 되게 힘들어했죠. 그리고 랩스터인가요? 웹스터, 웹스터로 MP3 파일을 막 공유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의 지구 레코드가 망하는데 불과 1년 걸렸습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제일 컸던 음반 회사였는데 우리나라가 인터넷을 최강국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걸 되게 발벗고 나섰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유통망이 확 커지면서 거기에 대처하지 못했던 음반 회사들이 다 죽었죠. 근데 그래서 인제 인터넷이 되게 두렵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자리를 잡고 거기서 K컬처도 나오고 K팝도 나오고 좀 다른 분야로 좀 더 시장이 커지고 고용할 수 있는 인원들도 좀 달라졌죠. 그래서 이 방향 자체는 바꿀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CD로 듣는 음악을 인터넷에서 스트리밍을 할 수 있는 게 당시에는 좀 무리였다 생각하지만 20년 30년 지난 지금에 와서는 방향이 그렇게 바뀐 걸 누구도 꺾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AI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구글의 그 논문을 발표하고 그걸 오픈 AI에서 제일 처음 실용화했을 때부터 이미 이런 선악과라고 할까요? 네. 마치 아담과 이브의 선악과처럼 이미 먹은 선악과에서 이 토해낸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를 어떻게 잘 적응해야 하는가, 이런 게 지금 이제 숙제로 남고 여기에 빨리 적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젠순왕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AI 때문에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 게 아니라 AI를 잘 다루는 사람들 때문에 잘 못 다루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다. 뭐 AI GPU를 파는 사장님 입장에서 할 법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또 아주 틀린 말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래도 AI에 대한 공부를 좀 선제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커서 AI라는 게 등장을 해서 프로그래밍 세상을 싹 바꾸고, 그다음에 구글의
엔티 그래피티가 등장한 이후에 이런 식으로 개인의 폴더에 들어와서 그냥 텍스트만 가지고 또는 키워드만 가지고 간단하게 협업할 수 있는 모델은 예측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 훅 하고 떨어진 게 아니라 이런 식의 방향성은 일단 가져가고 있는 것 같고, 멀지 않은 미래에 이제 몇 개 업체로 재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작은 회사들은 이 회사들과의 공생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생존이 달린 그런 문제가 되겠죠.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핸드폰으로 검색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 검색을 네이버하고 구글만 하죠. 예. 사람들의 활용도는 더 높아졌지만 그걸 지배하고 있는 기업들은 더 적어졌어요. 네, 지금은 여러 가지 회사들이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어 대등소이하게 비슷한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은 다 구글의 제미나이한테 좀 어려워질 것이다. 그리고 클로드 같이 또는 뭐 젠스파크처럼 이렇게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는 서비스들, 이런 서비스들만이 살아남지 않을까. 그런 식의 어떤 옥석 가리기 이런 게 좀 재편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더 배울 게 많아요. 배울 게 많지만 이 배우다 보면 이제 어느 선에서는 더 이상 또 배우지 않고 기술이 한없이 발전하지만은 않고 이게 인제 경쟁자들이 인제 시장에서 사라지면 쪼금 더 완화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사이까지는 여러분이나 저나 좀 열심히 배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AI가 무섭다, AI가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하려면 우리가 AI를 더 많이 알아야 되겠죠.